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문 전 대통령 이번에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6번째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전주지검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이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이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2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다만 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이 전 사위인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 이스타 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이 타이 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타이 이스타젯이 직원 채용 계획이나 이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한 건 이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또 서 씨가 이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서 이메일 수발신 등 이 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게 근무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당시 급여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요. 따라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그의 거주지인 경남이 아닌 서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뇌물 수수를 했다 그러면은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라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이상직 전 의원 같이 이제 기소가 됐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 전에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불렸던 그 조직의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자리를 결국은 그 문 전 대통령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준 그 대가로 받았고 그 이후에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까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주고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지금 이게 검찰이 구성한 논리입니다. 문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민주당은요.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 잠시 후 2시 20분에 이 국회 소통관에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의 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요, 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라면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이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박주민 의원은요, 오로지 이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국 혁신당도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반응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그동안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이 창구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되냐?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 검찰은 그런 서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했다면서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딨냐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고요. 이후 이어진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를 요청해서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가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채용 부분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같은 기조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기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지금 이 시점에 서면 조사도 없이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것, 과연 무엇 때문일 것인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 그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니까 결국은 물타기용하고 대선 개입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소를 전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의 이런 망신주기용 이 억지 기소가 앞으로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평가받을지 국민들의 평가 분명히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법률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실제 임명한 그 시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이 서모 씨가 취업한 시점하고가 불과 한 4,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총선은 그 뒤에 뭐 1년여 이상 차이가 납니다만 이 두 가지가 과연 대가 관계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그 기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재판도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은 입증됐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부인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시점상으로 보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